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평화 경제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는데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상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좀 연계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남북 간의 신뢰 구축, 뭐 확대 해석하면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까지도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예.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메시지를 이번 유엔 총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금년의 특징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명이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그게 이제 국제 평화지대화인데. 예. DMZ 자체만 평화지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까지 유치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북한의 호응이라든가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유엔 연설에서는 제재 완화 쪽에 좀 더 방점을 찍혔다면 이쪽에 이번에는 조금 이동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도 우리 정부가 제일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죠. 예. 제재 완화가 돼야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 또 활발하게 진행될 수 활발해지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DMZ 국제 평화지대를 제안한 것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의 예. 핵심 합의 중에 하나가 이 DMZ 지역을 이제 평화지대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걸 좀 더 이제 구체화된 그런 구상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남북 관계 자율성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많은 교류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또 9.19 평양 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제재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DMZ 지역에서의 남북 간 협력 또 가끔은 유엔사도 함께하는 협력들이 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진전을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DMZ 평화, 국제 평화지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키워드는 남북한만의 협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국제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문철 박사님과 같은 이제 안보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결국 북한의 안전 보장,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단계의 다자간 협력 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체제 안전 보장 효과도 기대도 하고 또 좀 더 우리가 이제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좋은 출발점을 DMZ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도 중요하지만 전날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평이 많은데 총평 한번 해주시면. 예, 뭐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주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예. 한미동맹 차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 비핵화 공조 문제였는데 예. 형식이라든가 뭐 동맹과 관련된 발언 측면에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던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형식적인 측면은 뭐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요. 예.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한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 재작년 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는 형태였는데 아마 6월 30일에 우리 판문점 정상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돋보이게 그렇죠. 해줬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의전산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무튼 그런 모습이 좋게 이렇게 보여졌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민감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상됐던 지소미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것은 지금 정상회담에서는 이렇게 갈등 사안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두자 하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맹이 이제 복원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듯한 분위기를 많이 내비쳤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결국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저한테 제가 볼 때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정상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사전 조율들이 잘 진행이 돼야 좀 더 확실하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실무 협상 날짜라든지 장소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신중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떻든 또 시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3차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실무 접촉이 예.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 관련된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이 북미 간의 이 간극 차이를 계속 최대한 줄여놔야 예. 그래야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뭔가 좀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 얘기 많이 했고요. 뭐 중국 얘기도 많이 했는데 북한은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은 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약간 우선순위를 뒤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또 뭐 이렇게 중동 문제고 하니까 이란 예.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밝은 미래가 있다. 청사진을 먼저 제시했지만 비핵화가 돼야 된다. 다시 그것을 조건으로 붙임으로 해서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이 이번 정상회담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전후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원론적인 입장만 예,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큰 틀에서는 지금 북한의 행보 자체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북한과 접촉해서 외교적 성과를 올리기에는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의도적으로 사안을 축소하거나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관한 연설 시간도 상당히 짧았고 예. 뒤쪽에 배치를 했는데 뭐 물론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회담이 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이 정도면은 자기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겠다 하면 다시 다시 앞으로 또, 가져갈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신중한 모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어쨌든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태고 볼턴 전 보좌관도 해임한 후에 이제 처음으로 좀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언급했던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새로운 방법이 과연 뭘까? 예. 이제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뭐 새로운 셈법이죠. 기본적으로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그 북한 쪽에서 지금 미국 쪽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 합의 정신도 존중하면서도 예. 싱가포르 합의를 제대로 이행을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미국이 오직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만 관심이 있고 이 북한 문제도 결국 재선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관심이 있는데 그 북한이 원하는 실질적으로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항구적 그런 건 별로 평화 체제 관심이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셈법을 바꾸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단계적 동시적 합의 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포괄적 합의를 먼저 하고 예. 단계적 이해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극차가 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그런 행동 원칙을 좀 지켜달라 그런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볼 때 그 새로운 의제가 생긴 게 그게 이제 한미 군사훈련하고 또 한반도에 계속 그 반입되고 있는 전략 자산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들이 용인하는 수준을 넘고 있다는 판단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앞으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면 예. 한미 군사훈련 문제 그리고 또 전략자산 반입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삼겠다 이렇게 예. 북한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더군다나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예. 자기들은 분명히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다. 예. 물론 북한 측 주장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방법이라 할까 새로운 셈법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쪽에 굉장히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서요. 지금 북한 입장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이 상태로 현상 유지만 하고 가도 서로 손해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한다면은 예. 북한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 직면하게 되고 북한의 자원이라는 것은 고갈된다. 그런 입장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대선에 방해되는 행동, 그러니까 그것만 안 대륙간 하면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걸 발사하지 않으면
그냥 뭐 대선까지 치르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것이 나의 외교적 성과다 하는 네. 했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갈 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약간 아직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은 당초 이렇게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이면은 북한 경제가 상당히 악화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중 간 협력 때문인지 그 북한의 경제 지표가 아주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물음표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현재 상황을 유지해서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실상 핵 보유를 굳힐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예. 자칫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다면은 북한이 의도한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물음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약간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북한은 이 상황이 만약에 유지될 경우에는 북중 간 경제 협력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피한다면 또 시간이 지나면은 북한이 또 다 유리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뭐 어느 일방이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북한은 이제 그러니까 조건부 또는 이제 시한부 이제 협상안을 지금 미국 쪽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지금 북한 쪽에서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이제 우리 신문철 박사님 말씀하신 핵실험이라든지 특히 이제 장거리 그 탄도미사일 ICBM 이런 발사 실험을 안 하겠다. 예.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성과라고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북한이 내년에 핵실험이라든지 ICBM 시험 발사를 하면 난데없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다시 거거든요.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계속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새로운 샘플을 가져와서 이 협상 타협점을 모색을 하자. 그 신호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쪽에서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현상 유지를 미국이 원한다고 해도 아마 북한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선거를 이용할 수 있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소미아 언급될 수도 있었는데 없었다. 이거는 좀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건가요? 미국의 긍정적인 의도가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그렇게 기획을 했을 거예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공조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자. 그렇게 해서 아마 의제에서 빼달라고 미 측에 요청을 했을 거로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을 미국도 수용을 한 거죠. 물론 뭐 미국이 공짜로 해준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대미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약속된 것이 선물이 많았죠. 예, 뭐 그런 부분이 또 미국이 한국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한 가지 고려 요소였다고 보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가 공감대를 이뤄서 예.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공조 복원에 방점을 두자. 그렇기 때문에 갈등 요인인 한일 관계라든가 또는 지소미아 문제는 논의하지 말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협상 포인트가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요. 이 얘기도 분명히 있고 대통령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비핵화 협상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이 튼튼한 안보를 외면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지금 그 우리 자체 그 방위 예산도 국방 예산도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리고 있고 사실은 그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그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미국의 요구는 뭐 당연히 이제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제가 볼 때 이제 미국 측 요구는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6배, 무려 뭐 6배를 정도 요구한다는 거, 나오네요. 그런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산 무기를 얼마만큼 구입을 해왔고 또 향후 임기 안에 3년 동안에 어떤 무기를 또 구입하겠다. 구입하겠다, 예. 사실 이게 뭐 방대한 규모거든요. 일본보다 우리가 무기 구입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다음으로 우리가 예. 이제 그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한테는 뭐 환심을 살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또 이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지금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뼈아픈 있거든요. 지점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의 그 국방 정책을 계속 비난하면서 이런 첨단 무기를 계속 구입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평화를 외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중적인 접근을 하고 네. 있다고 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시지만 우리의 이 국방력이라는 게 북한만 겨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모든 나라가 지금 국방력을 동북아에서 지금 국방력을 다 지금 경쟁적으로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참 제가 볼 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사기 위해서 평화를 이제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비용 사야 지출을 되는데. 하는데 그게 또 이제 북한의 반발을 또 불러오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궁금한데 사실 전략자산 굉장히 북한이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뭐 전략자산 같은 거 훈련 비용에 포함되면 우리가 부담한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거품이 껴있다고 보고요.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미국 국방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한미군에 작년에 쓴 돈이 44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50억 달러라는 것은 사실 그거보다 더 부른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뭐 주한미군의 인건비 20억 달러가 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 세상에 자기 나라 군인의 인건비를 다른 나라한테 부탁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항목 협상을 잘하면은 그것이 빠지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국 측 기준점도요 2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점은 1조 정도고 2조가 조금 넘는 개념이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항목을 잘 협상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은 우리가 일본 수준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50% 부담한다고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맥시멈으로 1조 5천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조 5천억도 일본 수준으로 높여준다고 하면 우리가 또 일본과 같이 항목별로 다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쓰는 돈이 얼마냐 확인해주면 거기에 맞게 부담하겠다. 실비정산해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또 미국으로서는 그런 예산보다는 사실 한국처럼 목돈으로 주는 걸 또 더 필요로 할 실비정산 안 수도 해도 되잖아요, 있거든요. 우리한테. 예, 그러면은 맥시멈 1조 5천억. 만약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준다면 1조 3천억. 그 선에서 협상을 하면은 뭐 그것도 인상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한 네. 20% 이상 되니까. 예. 그러면은 뭐 국내에서도 또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는 참고 감안해야 넘어가자. 된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 정부도 훨씬 더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항목을 하나씩 따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1월에 부산에 올 수도 있다. 어제 국정원에서 이런 이야기 해서 아마 놀라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게 전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전이 되면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빼고 얘기하면 좀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어떻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뭐 그런 의도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비쳤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사실 지난해 연말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냈던 친서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가능하면 올해 중에 그 방남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방문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이게 성과가 잘 안 나는 바람에 결국 남북 관계도 경색이 되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건데, 이 북미 간 협상이 이제 급 반전이 되면,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원하는 뭐 그런 안전 보장이라든지 또, 경제 발전 관련된 그런 제재 완화 뭐 이런 성과가 만들어진다면, 서울도 올 수 있고 부산도 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전제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능성이니까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발언 자체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조금 이르긴 해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또 말을 꺼냈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너무 일찍 말을 꺼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물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거를 통해서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답방을 기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은 11월 22일인가 그럴 거거든요. 예. 그럼 현실적으로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실무 협상도 되고 정상회담도 하고 제재도 완화된다? 쉽지 않네요. 예, 쉽지가 시간표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